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등급 컷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1등급 컷이 무려 48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 사실 뭐 틀려도 쉬운 거에서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한 개만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2등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만점을 받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과학탐구 자체가 20문제를 3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각각의 문장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상황을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이런 스킬 같은 거를 바로 생각을 해서 문제에 접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서 어버버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버버버라는 게 문제를 많이 풀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알고리즘과 스킬을 정리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요즘의 수능 물리학의 트렌드입니다. 사실 뭐 수능 물리학 1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탐구 또한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봤던 이런 수능의 시대하고 요즘 수능의 시대는 정말 좀 다르다. 네,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그림은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기억본 보면은 기억은 감마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송신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감마선을 이용을 하면은 안 되죠. 네, 정말 큰일 나죠. 네, 틀립니다. 그다음 니은번. 자, 니은에서 살균 작용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자외선은 뭐예요? 에너지가 큰 거니까,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이 짧으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진공에서의 속력은 이제 디귿에서 사용된 전자기파. 자, 그럼 전자기파는 서로 뭐예요? 얘네들은 속력이 C로 동일한 거죠. 네, 진공에선 C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반응 문제고요. 자, 핵반응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핵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반응 전부 다 이제 질량수는 보존이 되지만 이 질량 자체는 결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핵반응을 기억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요게 보다시피 요 우라늄이 지금 중성자하고 충돌하게 되면 핵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기억번. 자, 235는요, 지금 요 우라늄이 141 BA하고 그 다음에 92 KR하고 지금 동일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보다시피 235, 그 다음에 141, 92. 여기서부터 다르죠? 그래서 기억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지금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정답이 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번,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고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로는 그냥 이 상태에 대해서 원자핵을 가만히 안에다가 두고서 요 반지름에 따른 에너지를 체크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표현으로는 이제는 반지름이 아니라 요 n 값에 따른 이제 에너지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자의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럼 기억번.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에너지의 차이는 얼마예요? 4분의 3 2제로가 되니까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짧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에너지를 보게 되면 에너지는 D가 B보다 크니까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은 C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가 얼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진동수가 나타나고 있는 게 A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가 FA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 HFA는 그럼 얼마냐? 4분의 3 2제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C로 넘어가 보면은 C에는요, 지금 4분의 1에서 16분의 1을 빼게 되면은 지금 16분의 3 2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앞서서 2제로가 3분의 4였으니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FA, HFA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디귿번은 8분의 1, 요거는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A 보면은 광전 효과에서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이 되냐.
자, 광전 효과는 뭐예요? 어떤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빛을 쐬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바로 광전 효과죠. 그래서 요거는 빛의 입자성으로 당연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 자,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의 운동량이 같을 때, 아무튼, 자, 운동량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 파장이 더 길어.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 지금 물질파 파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파장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 드브로이 파장은 H 나누기 P인데 요 P 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람다 값도 뭐가 돼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다음에 C. 전자 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이 질량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속력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속력이 크게 되면은 이 회절의 정도가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작은 구조까지 구분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하고 C가 정답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실 P로 연결된 물체 A와 자석 B에 정지해 있고, B의 연직 아래에는 자석 C가 실 Q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A, B, C의 질량은 4kg, 1kg, 1kg이다. 자, 그러니까 A가 4kg, B가 1kg, 그다음 C가 1kg이다 라는 것이고요.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자결의 크기는 20N이다. 자, 근데 보다시피 요 B의 S극하고 C의 N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죠?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아무튼 20N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20N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부의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알고리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 내부의 정보를 풀게 되려고 하면은 요 내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B하고 C 각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럼 일단 기억본에서 수평면이 A를 당기는 떠받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엔 A에 작용한 힘은 뭐가 있냐? 위쪽으로 T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수직항력 N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TP를 해결을 해야지 요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TP는 어디서 구하냐? 지금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B를 아래쪽으로 20N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위쪽 장력이 얼마냐? 30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TP가 지금 얼마냐? 30N이 됐으니까 A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A는 아래로 40N이 작용하고 그다음 위로 장력이 30N이 작용하고,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 얼만큼의 수직항력이 더 있어야 돼요? 10N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억번은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번. B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B를 떠받치는 P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냐? 자, 근데 보다시피 B의 중력이고 P가 B를 이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교환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이번에는 이제 단순한 요 힘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크기만 체크를 해보면 B가 C에게 작용하는 자결의 크기는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20N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자, 이거는 우리가 보다시피 C에 대해서 위쪽으로 20N으로 잡아당기고 C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있으니까 아하, Q가 요 C를 아래로 10N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N이 돼가지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좀 보면은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벽을 향해서 OV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벽과 충돌하면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튕겨서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튕겨져서 이제 이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물체는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t0초 동안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2t0초 동안 힘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F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게 F다. 자, 그래서 벽과 충돌한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제시가 된 요 F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일단 나중에 대한 정보이니까 지금 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속도 변화량이 EV0만큼 있었으니까 EMV라고 쓸 수 있겠고 걸린 시간이 ET0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과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 써보면은 F벽은 얼마가 되냐. 지금 속도 변화량이 8이죠. 그래서 8mv, 그 다음 걸린 시간이 t0가 되니까 얘는 얼마? 8f가 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자석에 S극을 가까이 해서 자기화된 자성체 A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B를, 그 다음에 다는 나에서 S극을 가까이 해서 자기화된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서 B와 자석 사이에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 B는 뭐라는 거예요? 미는 힘은 무조건 반자성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반자성체가 되겠고, 그리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하고 반자성체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상자성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번 봅시다. 자, 가에서 A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무조건 당기는 자기력이 맞죠. 니은번 다에서 S 대신에 N극을 가까이 하면, 자, 이 극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극에 상관없이 이 반자성체는 무조건 청력을 받고, 그럼 반대로 상자성체는 뭐예요? 이 자석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력을 받는 게 바로 상자성체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기는 거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번 다에서 자석을 제거를 하면은 B는 나의 상태가 되냐? 그쵸, 순식간에 뭐가 돼요? 이 자성의 성질이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 기억과 디귿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제 잘 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네, 이 선이 뭐냐? 바로 파장의 요 윗부분을 체크를 한 거죠. 네, 마루 부분을 체크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시간이 t는 0인 상황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 나는 무엇이냐? 가에서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2t0다. 뭐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보기로 넘어가 보면은 기억번 물결파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몇 배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V는 F 람다에 의해서, 자, 이 F는 뭐예요? 이 매질이 바뀌더라도 이 F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세기는 약해질 수 있지언정 요 진동수는 절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아하, 이 람다의 비율이 V의 비율하고 동일한데, 요 람다를 보게 되면은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 요 선은 마루의 요 윗부분이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요 마루하고 마루의 사이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 되다 보니까, 아하,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아하, 그러면은 람다가 2배가 됐으니 요 속력은 몇 배가 되겠어?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럼 기억번은 뭐가 돼?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번 가에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보다시피 여기서 선을 한번 이어봐봐요. 선을. 그러면 입사각이 여기죠. 그 다음에 굴절각은 여기죠. 그럼 이제 다시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작냐? 네, 이건 그냥 뭐 시력 테스트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t는 2t0일 때, 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은 주기로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상태. 그래서 t는 2t0일 때, 그러니까 한 주기가 지났을 때 q에서 물결파는 마루가 되냐? 자, 지금 마루죠. 이 마루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 보면은 사실 뭐 니은하고 디귿번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기억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웠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저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자, 이제 A가 있고요. 그리고 B가 탄 우선이 오른쪽으로 이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X축과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는 L이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앞부분이 터널의 출구를 지난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선이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이렇게 딱 와서 출구를 딱 지나는 순간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A가 봤을 때 딱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이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난 순간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우주선의 뒷부분이 터널의 입구에 딱 도착하는 순간이 뭐라고 했어요? 문제 조건이 있어요. 요 앞이 요 출구에 딱 도착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A가 봤을 때 이 B의 앞부분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지금 물어보는 거하고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두 개 일어난 요 시간 말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 걸린 시간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볼 수 있냐? S는 VT에 의해서 이거 쓰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요거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요 S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S는 VT 쓰려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L은 지금 0.8C의 속력으로 지금 TA가 측정을 했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그냥 요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터널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B가 보게 되면은 이 길이가 뭐가 돼요? 수축돼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L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에 터널의 입구가 우선의 뒤를 지나냐.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선행출원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 요 A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 여기에서의 사건과 여기에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건 1번은 뭐냐? 이 우선의 뒷부분이랑 입구랑 만난 거고요. 그럼 사건 2번은 무엇이냐? 이 우선의 앞부분하고 이 터널의 출구가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뭐더라? A가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B가 봤을 때 이 동시에 측정한 A를 보잖아요. 그럼 이 B라는 사람이 A를 보게 되면은 A는 어디로 진행하는 걸로 보여요? 상대 속도에 의해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B가 봤을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이 상대 속도의 반대편 방향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2번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니까 사건 2번을 이제 다시 치환한 걸 풀게 되면은 터널에 지금 출구가 나와야 되겠죠. 터널의 출구. 그래서 터널의 출구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디귿번은 정답이 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하고 C를 향해 속력 4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정지해 있는 B하고 충돌한 이후에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니까 A가 지금 오른쪽으로 4V로 가고 있는데 이 B하고 충돌한 이후에도 A가 오른쪽으로 2V로 여전히 이동을 하고 있더라. 지금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여전히 오른쪽으로 2V로 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가 A하고 충돌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냐? 지금 4V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 요 B는 왼쪽으로 얼마? V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하고 충돌한 이후에 오른쪽으로 2V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기억번 보면은 B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A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냐? 2V죠. 그냥 B의 속도 변화량은 4V가 됐죠. 아하,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율이 1대2니까 질량의 비율은 2대1이다. 그래서 2대1이니까 B의 질량은 2M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OT일 때 C의 속력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몇 번이었어? 8번에서 디귿번 문제 할 때도 그랬듯이 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했었죠. 도대체 어떤 상태이냐, 이 상태가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OT일 땐 무엇이냐, B하고 C가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C가 B하고 충돌했을 때 C의 속력을 구해봐라. 지금 요거랑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요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5니까 요 속도 변화량의 비율은 5대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B의 속도 변화량이 5V니까 C의 속도 변화량은 2V만큼에 있어야 되겠죠.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8T일 때가 7T일 때보다 2VT만큼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T하고 7T는 전부 다 뭐예요? A하고 B가 충돌한 이유가 되겠죠. 네, A하고 B가 재충돌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C의 속력은 여전히 뭐로 일정해요? A하고 C의 속력은, 자, A는 뭐 VA로 있겠고, VA 프라임이라 할게요. 왜냐면 또 VA라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C의 속력은 얼마? 오른쪽으로 2V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의 상대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상대 속도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T한 게 요 답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VA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여전히 A하고 B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율은 1대 2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B의 속도 변화량이 얼만큼 있었냐? 오른쪽으로 3V만큼 있었어요. 그럼 1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바로 2분의 3V가 되는 거죠. 2분의 3V. 아하, 그러니까 A는 지금 오른쪽으로 2V로 갔었는데 여기서 2분의 3을 빼게 되면은 B하고 충돌한 이후에 오른쪽으로 얼마? 2분의 1V로 가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V가 들어가게 되니까 2VT가 아니라 바로 2분의 3VT가 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상의 두 지점 S1과 S2에서 진동수하고 진폭이 같고 그다음에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물결파를 발생시켰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풀어봤던 기출하고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이제 기출에선 뭐 했어요? 이 위상이 서로 같은 두 물결파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피하고 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그 다음에 O를 지난 직선이 만나는 점이다. 뭐 딱히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서로 이렇게 반대에 있는 지점이다 라는 거죠. 포물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쌍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럼 요 주기가 얼마예요? 바로 4초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속력은 뭐 10cm/s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진동수가 4분의 1이니까 이 람다는 얼마겠어요? 람다는 V는 F 람다에 의해서 이제 V 나누기 F가 되겠죠? 뭐 40이 되겠네요. 그럼 기억번 파장은 20이냐? 틀렸죠? 그다음 니은번 T는 1초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위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하고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같죠? 네,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5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요걸 보다시피 서로의 이 경로차가 얼마예요? 경로차가 0이죠. 그러니까 S1O에서, 그러니까 좀 식으로 써보면은 S1O에서 지금 S2O를 뺐을 때 지금 요게 0이죠. 이 경로차가. 자, 그럼 이 경로차가 0이라면은 원래라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의 이 위상이 반대니까 상쇄 간섭이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을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4개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하고 Y는 뭐 이렇게 그냥 반도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A 또는 B다 연결하고 검류계를 관찰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스위치를 지금 A에다가 연결했을 때 지금 전류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CGD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GD로 있고 A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전류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X로 가야지 이렇게 CGD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와가지고 마이너스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PN이 되겠고 PN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연결했을 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 아래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가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P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 구했으니까 볼게요. 자, 기억번 X는 P형 반도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P형 맞죠? 그다음 니은번은 틀렸죠? CGD로 일정하고요. 디귿번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하면은 Y에서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스위치를 아까 전에 B에다 연결했을 때 이 Y가 동작을 하게 되니까 전자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서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긴데 사실 요 아래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은
그림가는 점전화 A하고 B를 X축 상에다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음전화 P를 옮긴다. 사실 뭐 이거 말고는 없고요. 자, 끝. 그 다음에 그림가는 무엇이냐? 점전화 A, B, C, D를 이렇게 고정을 했대요. A, B, C, D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전화 R을 옮긴다. 자, 그래서 요 가에서는 P를 옮겼는데 나에서는 이제 뭐 양전화 R을 옮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A하고 D, 그 다음에 B하고 C, 그 다음에 P하고 R은 각각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하고 뭐 D가 같고 그 다음에 B하고 C, 그래서 B하고 C가 같고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P하고 R은 자, 이렇게 뭐 별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의 크기가 같고 C하고 D는 양전하다. 그림 다는 가에서 P의 지금 위치 X가 0부터 3D인 구간,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A하고 B 사이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기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달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여기 1.5D보다 살짝 왼쪽이죠. 네, 잘 보면은 1.5D보다 살짝 왼쪽에서 뭐가 돼요?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에서 0이 되니까 A하고 B의 부호는 뭐예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A의 왼쪽에서 이 P가 지금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번 볼게요. 가에서 P의 위치가 지금 X는 마이너스 D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크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A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지금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내부에서는 뭐예요? 요 A하고 B에 의한 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거고 외부에서는 무엇이냐? 지금 덧셈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 어차피 A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은 매한가지인데 지금 이 B에 대한 게 요 D에서는 뺄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덧셈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D일 때는 F보다 크다가 돼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번 나에서 아래 위치가 X는 D일 때 아래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디니?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A하고 B가 그 상태로 있는데 이 CD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CD가 요 아래에 작용하는 거는 어디로 힘을 작용을 하냐? 바로 왼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왜냐면 부호가 동일하니까 이제 왼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민다라는 거는 A가 마이너스니까 이 R을 왼쪽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증가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A의 전하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원래도 이 X는 D에서 뭐예요? 바로 A의 영향력이 B의 영향력보다 더 큰 구간이었는데 A의 전기력이 더 커지니까 여전히 뭐야?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겠고 크기는 F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디귿번 나에서 아래 위치가 지금 X는 6D일 때 아래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작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나에서 지금 요 아래 위치가 X는 6D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네, 여기 있을 때 아래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F보다 작니? 이거 지금 보면 아까 요 니은번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다시피 C하고 D는 사실 A하고 B의 구조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실 대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 A의 지금 왼쪽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 X는 D일 때 자, 그럼 여기일 때 이 F보다 작냐? 아니죠. F보다 크다가 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전반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 PQR을 입사각 세타로 발사를 시켰다. 그래서 지금 PQR이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서로의 입사각이 세타로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A하고 B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여 B하고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요 빛에 대해서 이제 굴절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보다시피 요 B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사각을 세타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이 B의 입장에서는 C는 완전히 뭐예요? 굴절률이 작아가지고 포기를 한 녀석이고 A는 살짝이라도 굴절률이 C보다는 크니까 자기 쪽으로 이제 빛을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NB 그 다음에 NA, NC 이렇게 요 녀석을 통해 가지고 굴절률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기억번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냐? 요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면은 Q는 B하고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하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Q는
요 B하고 C의 경계면서 전만사를 하니 보다시피 요 세타 프라임보다 큰 입사각으로 이렇게 입사를 시켰다 보니까 전만사가 유지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R은 B하고 A의 경계면서 전반사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반사를 하고 있는 요 P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세타 프라임으로 입사를 시켰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해봐요. B에서 C로 이렇게 입사를 시키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그건 뭐예요? 내가 더 이 입사각이 작은 것으로 쏴야지 전반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입사각이 세타 프라임이 아니라 더 작은 각도로 지금 돼야지 이제 C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뭐가 돼요? 여기에 이 세타도 뭐야?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까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전반사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려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서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압력과 절대 온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A, B는요, 지금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러니까 등적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 그럼 등압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CD는 단열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A는 등온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바로 뭐로 바꿔야 돼요? PV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PV 그래프로 바꿀 건데 그냥 뭐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PV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점은 뭐 A점을 통해 가지고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그냥 일단 이름이 A니까요. 네. 자, 그러면 A에서 등적 팽창을 이제 위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점 B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B에서 C로 등압 과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점 C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점 C에서 이제 뭐가 되냐? 단열 과정을 가지고 D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열 과정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D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에서 A로 다시 또 등온 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다 그렸네요. 그럼 이제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일단 요 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고 BC 과정을 보면은 여기는 플러스 16이고 그다음 CD도 플러스 64고 DA는 얼마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W가 나와 있으니까 델타 U하고 Q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델타 U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요. 자, AB는 얼마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네,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BC 과정을 보게 되면은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과정이 있죠? 이제 얘는 열효율이 0.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대 3대 5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4, 그다음 플러스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은 얘는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는 마이너스 64가 되겠고요. DA 과정은 등온 과정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돼서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AB 과정에서 지금 얘가 델타 U가 얼마가 돼야 되냐? 플러스 40이 돼야 되고 그럼 Q도 플러스 4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부피는 A가 C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4냐? 맞죠? 그다음 디귿번 열기관의 열효율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1 마이너스 Q 플러스 분의 Q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Q 플러스 분의 Q 마이너스가 얼마냐? 80분의 60, 즉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0.25가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16번 문제, 이거 우리 낯선 문제 전혀 아닙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전혀 낯설면 안 되고, 이거 기출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려고 하는 게 이 외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값 또한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기출을 최소 한, 8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8회독.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직선 경로에서 물체 A가 속력 V로 X는 0을 지난 순간, X는 0에서 정지에 있던 이 물체 B가 출발해서 A하고 B는 X는 4일을 동시 지나고, 오케이, 여기를 동시 지나고, X는 9일 또한 여기를 동시 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X는 9회를 지난 순간 이때 A의 속력이 5V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표는
구간 1, 2, 3에서 A하고 B의 운동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I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속도가 A래요. 뭐 사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등속도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정보가 A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A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이제 이 B로 넘어가게 되는 전형적인 기출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색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구간에 대해서 뭐를 먼저 적어봐야 되냐? 속도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속력은 얼마야? V고 여기서 속력은 얼마야? 5V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끝났어. 자, 그 다음에 S는 VT를 써보면은요. 자, L은 VT. 자,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면은 요 구간도 얼마예요? 5L분의 5V잖아. 그럼 여기도 걸린 시간이 T야.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균 속도가 얼마야? 3V인데, 그쵸? 평균 속도가 3V인데 이동한 거리가 3L이네? 그럼 걸린 시간 또 뭐야?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는 요 각 구간 1, 2, 3에서 걸린 시간이 다 TTT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왜 그러냐? 자, 지금 이 걸린 시간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B가 지금 0부터 4일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4일부터 9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에 대해서 I하고 2에 대해서 걸린 시간만 우리가 조금 쪼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쪼개는 것도 이제 알려드렸죠. 자, 정지의 성질에서 봤을 때, 자, S는 VT에서 지금 우리가 T를 구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S 나누기 V잖아요. 자, 그럼 S의 비율을 봤을 때 지금 1대 3이죠? 1대 3이고, 그 다음에 요 속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자, 정지에서 등속도 운동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정지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속도 운동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 평균 속도의 비율은 무조건 1대 2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걸린 시간의 비율은 2대 3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지금 2t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5분의 4t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게 5분의 6t가 됩니다. 5분의 6t.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써보면 5분의 6t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이동한 거리가 3L이잖아요. 3L에서 5분의 6t 곱하기 지금 V가 되는 거야. VB라고 써볼게요. 그럼 VB는 얼마가 돼야 되냐? 3 곱하기 6분의 5, 즉 2분의 5V가 돼야 돼요. 아하, 그래서 B의 속력은 이제 뭐냐? 2분의 5V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끝에서도 이제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이때 평균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자, 이 A가 아까 평균 속도가 얼마였어요? 5V로 가야지 지금 T 동안 갔을 때 지금 5L만큼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말이 길긴 했는데, 아무튼 요 B 또한 요 구간 3을 지날 때 평균 속도가 5V가 돼야 되는 거야. 5V. 근데 이 평균 속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계성이 있냐? 등차수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분의 5V고 평균 속도가 5V가 돼야 돼. 그럼 나중 속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2분의 15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5V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각 구간에 대해서 속도를 적어줬냐? 그래야지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정보를 파악을 했죠? 자,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등가속도 공식 1번을 가지고 가속도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 나누기 A1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속도 변화량의 비율을 확인을 해보면은 구간 3에서는 지금 2분의 10V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5V만큼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 1에서는 속도가 2분의 5만큼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지금 얼마야? A3에서는 T가 걸린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1이죠, 1. 그 다음에 A1에서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가 되고, 그러면은 5분의 8이 되네요. 5분의 8. 그럼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진짜 이거는 뭐 물리학자들이 만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뭔가 좀 그냥 덧셈 뺄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고, C에는 IC의 일정한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나와 있고, 표는 A하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하고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P하고 Q는 XY 평면상의 점이고 P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가일대가 다일대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일대를 뭐 EB라고 할 수 있겠고 다일대를 B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은 일단 그냥 대충 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수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플러스 EB, 그다음 플러스 B라고 대충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에 대해서 지금 P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은, 자, 가에서 전류가 마이너스로 지금 흐르고 있다면 오른손 감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거리도 1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B는 지금 일단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다음 B는 뭐예요? 자, B는 지금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니까 내부에서는 이제 덧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2개니까 아하,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뭐 B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보면은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4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B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풀 수 있냐라고 하면은 변수가 2개고 그다음 식도 2개이다 보니까 무조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변화량부터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변화량을 쓰게 되면은 지금 2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4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BC는 얼마가 되냐? BC는 4분의 9에서 4분의 1을 빼고 1을 더해. 그럼 이거 얼마예요? 2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딱히 모순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없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번 봐볼게요. IC는 3I0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BC가 3이니까 기억번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일 때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하고 Q에서가 같은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자기장 세기를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거는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나에서 A하고 B에 의한 게 서로 뭐가 돼요? 지금 이제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상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상쇄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의한 걸 계산을 해보면은 1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의한 거를 고려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 3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뭐예요?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같다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쵸. 그래서 뭐 계산을 해봐야 또 이런 대칭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면은, 자, 다에서 Q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다일 때 Q에서, Q는 지금 여기죠. 자,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을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건데, 자, 우리 아까 전에 계산을 한 거는 이제 P에 대해서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에서 A의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지금 똑같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걸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A하고 B에 의한 게 뭐가 돼요? 서로 상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오로지 C에 대한 영향력이 되는 건데 C는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이 돼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이제 조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천천히 알고리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A, B, C를 실 P하고 Q로 연결을 하고 지금 A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20N을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 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나는 무엇이냐? 가에서 A의 요 20N을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등가 속도를 이제 오른쪽으로 하더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하고 나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A로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A, 나에서는 오른쪽으로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긴 힘의 크기에 B는 가에서가 2대 3이다. 그러니까 뭐 P에서는 뭐 2F, 그 다음에 Q에서는 3F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나에서는 뭐 2F 프라임, 그다음에 Q에서는 뭐 9F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다시피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때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일단은 첫 번째, 내부의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이 개에 대한 가속도가 나와 있더라도 내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렇게 전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더라도 내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내부부터 해결을 하라고요. 내부부터. 자, 그러면 요 2F하고 3F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요 물체가 뭐예요? B가 되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라는 거야. B에 대해서. 자, 그래서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B는 아래로 중력 10이 있는 거고 위쪽으로 지금 얼마가 있어요? F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F가 있고 이퀄 요게 지금 가속도가 A가 되니까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넘어와요. A. 왜냐면 C는 지금 빗면 중력 가속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패스해. A를 써봐요. A는 20에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F가 있죠. 얘가 지금 질량 A이고 가속도가 A가 되죠. 아하, 지금 보니까 A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2kg이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로 한번 잠깐 다시 넘어가 봐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얘도 동일하게 B에 대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위쪽으로 7F'이 있고 아래쪽으로 중력 10이 있어요.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로 넘어오게 되면은 A는 2F'이 있어. 얘가 지금 2A가 돼야 되는 거죠. 2A. 자, 그럼 F'은 얼마야? A랑 동일한 걸 알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위로 넘어가서, 자, 그럼 F'이 A야? 어허,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돼요? 지금 여기가 7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6A는 10이 되니까 A는 3분의 5가 되는 거죠. A랑 F'은 3분의 5다. 여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요 F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럼 이제 기억번 볼게요. 자,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의 몇 배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엔 이제 가에서는 얼마예요? 2F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2F'인데 F하고 F'의 크기의 비율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는 얼마냐? 10-A가 되는 건데, 자, A가 3분의 5니까 이건 3분의 25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F하고 F'의 크기를 비교하면 5배 맞죠? 그래서 기억번 정답, 니은번도 정답, 디귿번 C의 질량은 4kg이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 뭔가 빗면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만 일단 이 전체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20N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요 개의 가속도가 R장이 변한 거잖아요. 얼만큼 바뀌었냐? 일단 A하고 B의 질량을 합치면 3이죠.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있고요. 가속도가 2A만큼 변화한 거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6이 되니까 아하, C는 3kg이 돼서 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봐요. 뭐 솔직히 말해서 고3한테 뭘 요구를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금속 고리가 뭐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이동을 숭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돼서 너가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P가 X는 2.5D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2.5D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래. 그럼 이게 뭐야? 바로 반식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반식의 유도 전류가 되는 거예요. 반식의 전류. 자, 그러면 요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한번 보면은 요 내부를 봐봐요. 내부를 확대해서 봐봐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 도대체 어디서 변해요? 어디? 바로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안 변해. 여기 전면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야? 안 변해. 여기도 안 변해. 지금 여기만 변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들어가는 자기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시계 전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뭐야? 반시계 전류라는 거는 여기도 지금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기장. 그리고 세기는 뭐야?
요 구간 여기 구간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구간 1보다는 크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i하고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라고 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b0보다는 크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번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1하고 2에서가 같냐?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번 p가 x는 4.5d를 지났을 때, 자, 4.5d가 어디요? 지금 4.5d면 여기가 되겠죠? 네, 4.5d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쵸? 4.5d면 잠깐만, 4.5d면 지금 2d니까 아하, 2.5d까지 닿아야 되는 거죠? 아, 여기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닿았을 때 P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4.5D에다가 한번 넣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면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두 개는 결국엔 뭐예요? 서로의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다 보니까 요 내부의 입장, 즉 상대 자기장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돼? 무조건 덧셈이 되는 거야. 이 덧셈의 방향이 뭐가 되는가?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아하, 요 방향이 지금 메인이 되는 거죠. 요거에다 그냥 세기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나오는 자기장에 들어가. 그러면은 시계전류가 되겠죠. 시계전류. 시계전류는 뭐야? 마이너스 y 맞죠? 니은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번.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는 5.5D를 지날 때가 X는 2.5D를 지날 때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5D는 어디야? 5.5D. 여기서부터 3.5D.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일 때는 지금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2.5D를 지날 때는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상대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얘는 뭐야? 뺄셈이고 얘는 뭐야? 덧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5.5D일 때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 정답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다와 같이 높이가 4h인 평면에서 A하고 B를 지금 접촉시킨 다음에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을 시켰대요. 자, 그러니까 이 용처럼 뭐야? 용처 입장에서 보면 나를 2D만큼 압축시켜? 그러면은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를 4P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딱 놓게 되면은 이 용철이 자연의 길이가 되는 순간 이 A하고 B는 뭐가 돼요?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A하고 B가 분리가 돼서 이제 이 B가 마찰 구간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내려올 때 뭐라는 거예요? 등속도로 내려오더라. 자, 근데 선생님 근데 B의 질량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를 그냥 마이너스 UB의 프라임이다. 이렇게 프라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요 B에 운동 에너지는 모르죠. 위치 에너지를 뭐 4UB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Q를 향해서 이동을 한다. A는 P를 원래 길에서 최대 다시 P만큼 압축시켜. 그래서 P만큼 압축을 시켜. 그러니까 B는 분리가 됐을 때 3P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B가 이제 쭉 내려갔다가 이 Q를 다시 얼만큼 압축시키냐? 최대 3D만큼 압축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9P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높이가 4H인 시점에서 다시 정지를 한다.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마이너스 UB 프라임급 손실을 받고 이제 여기서 4UB의 위치 에너지로 정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에너지 보존식을 좀 세워보면은, 자, 일단은 분리가 됐을 때는 뭐예요? 필요 없죠. 분리가 됐을 때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B에 대해서 3P 플러스 4UB가 있는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UB 프라임을 했더니 얘가 지금 9P가 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B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있어요?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3P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마찰 구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EU B의 프라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UB 프라임을 지금 UB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4UB 마이너스 UB 프라임은 6P가 되는 건데, 6P는 얼마요? 4UB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5UB 프라임은 4UB가 되는 거니까
라지 h는 얼마야? 5분의 4 스몰 h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수능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